태풍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습니다. 바비는 바람 태풍으로 불릴 만큼 매우 강한 바람이 예고돼 있습니다. 폭풍 전야인 제주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동 기자, 이미 어제부터 제주도 비바람 몰아쳤는데 지금 훨씬 더 심해진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풍이 더욱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곳에는 새벽부터 장대비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확실히 어제보다 더욱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가만히 서 있기가 조금씩 힘들어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방파제를 집어삼킬 듯 끊임없이 몰려와서 해안을 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속 17km의 속도로 북상하고 있는 태풍 바비는 서귀포 남서쪽 230km 해상까지 북상해서 제주는 태풍의 중심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 사이에 더 세력을 키운 태풍 바비는 최대 풍속이 초속 45m에 강도가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제주는 현재 전 지역에 태풍 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강풍이나 침수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라산 윗세오름의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7.6m, 마라도에는 23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는 지금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에 103mm를 비롯해서 한라산 윗세오름에는 92mm 등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근접하면서 오늘 밤까지 제주에 100에서 300mm, 많은 곳은 500mm 이상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태풍 바비는 오늘 오후 3시 제주 서쪽 150km 해상으로 북상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4시에는 만조 시간과 겹치면서 월파 피해도 예상됩니다.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피항한 가운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7개 노선의 여객선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항공기 운항도 전면 중단된 상황인데요. 제주공항은 오늘 예정된 463편 가운데 오후 3시까지 예정된 330여 편을 모두 결항 조치했고 결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어 이용객들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네, 이번엔 코로나 상황 보겠습니다. SBS 서울 목동 본사에서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건물이 한동안 폐쇄되고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어제 그제 신규 확진자 수는 200명대 후반이었지만 방역당국은 전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습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SBS 본사가 있는 서울 목동 사옥의 출입이 막혔습니다. 사옥 5층에서 근무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폐쇄된 겁니다. 이후 역학조사관들의 자문에 따라 출입 통제를 해제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21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한 뒤 주말에 발열 증상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SBS는 밝혔습니다. 대전에선 지난 23일 60대 인터넷 매체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이 기자와 접촉한 다른 인터넷 매체 소속의 40대 남성 기자가 어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확진된 기자는 의심 증상이 나타난 지난 16일 이후에도 여러 행사장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여파로 정례 브리핑 때 같은 공간에 있었던 이춘희 세종시장 등 40여 명이 격리 조치됐습니다. 2m 이내 정도 하고 시간적인 부분을 봐고 에어컨 같은 거를 같이 공유를 하잖아요. 마스크를 안 쓰시고 같이 질의를 하거나 마스크를 내시는 분도 좀 있어서. 추가로 확진된 기자도 대전시청 등 여러 기관을 방문했는데 정치 행사장에서 접촉한 대전 지역 국회의원 6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울산에서는 지난 22일부터 근육통과 발열 증상을 보인 시내버스 기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광화문 집회 주최 측과 일부 교회들,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고3 빼고 전 학년이 등교가 중지됐습니다. 수도권 학교 코로나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해서 교육당국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건데 이제 학교 좀 보내나 했던 학부모들 또 얼마나 버텨야 하나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 첫날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문을 나섭니다. 하지만 어제가 2학기의 첫날이자 당분간은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가 앞으로 3주간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다시 원격 수업 체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학교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벌써 276명,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엔 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겨우 숨 돌렸던 부모들은 다시 걱정입니다. 하루 종일 이제 다 뒤적거리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심심해하면 또 같이 또 좀 놀아줘야 되고 밥도 챙겨줘야 되고 간식도 계속 챙겨줘야 되니까 쉽지 않죠. 지난 3월부터 학교도 못 가고 힘겹게 견뎌왔던 시간이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제멋대로인 이들에 의해 무너지는 데 대해 원망도 차오릅니다. 어제로 수능까지 꼭 100일을 남기고 있는 고3 수험생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 입시가 코앞이라 고3들만 등교 계약은 유지하기로 했지만 수시 전형에 필요한 생활기록부를 채우긴 힘든데 대학들은 코로나란 특수 상황을 입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계속 우왕좌왕입니다. 대학에서 이제 계속되는 그 전형 방법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빨리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고. 국회에 출석한 유은혜 교육장관은 12월 3일 수능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도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가 대유행할 경우에 대비해 비상 입시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동네 의원까지 가세하는 전국의사총파업이 오늘부터 사흘간 실시됩니다. 의료 현장의 대혼란이 고스란히 환자들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사흘 뒤 유방암 수술을 받을 예정이던 김모 씨는 병원으로부터 입원하지 말라는 통보를 급하게 받았습니다. 전공의들의 총파업으로 수술이 기약 없이 연기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병이 커지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에요. 코로나 뉴스보다 사실 파업에 대한 뉴스가 더 불안감을 키웠어요. 이처럼 전공의들이 먼저 파업에 들어간 대형 병원에 파행이 잇따르면서 환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하루 최대 170건에 이르던 수술 일정을 40%로 줄인 데 이어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아산병원 등 다른 대형 병원들도 환자들의 수술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2, 3주 미뤄진 수술 일정조차 예정대로 진행될지 미지수입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선 응급실 중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흘간 제2차 전국의사 파업이 시작됩니다. 대학병원 전공의와 전임의는 물론 동네 병원 의사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파업에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 옆에 항상 있고 환자를 지키고 환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할 때 그럴 때 가장 의사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 의사들이 병원을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정부는 업무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여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실무협의를 계속 진행하면서도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에 대비해 보건소 중심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이웃들의 싸움을 말리던 흑인 남성이 경찰의 발포로 총상을 입은 뒤 미국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정부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가운데 인종차별 논란이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야간 통행 금지에도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루가스를 쏘는 경찰을 향해 시위대는 물병을 던지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늦은 밤까지 경찰과 대치가 이어진 가운데 강화로 거리 곳곳에선 불길도 피어올랐습니다. 경찰의 총격으로 29살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중상을 입은 뒤 뿌리 깊은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한번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당시 이 흑인 남성은 자동차가 긁힌 걸 두고 주민들끼리 벌어진 말다툼을 말리던 중이었습니다. We still get shot. Just like this young man over here, he got shot. And where is he? In the hospital because the police want to use excessive force. 8살, 5살, 3살 난 아들은 차량 뒷좌석에서 경찰의 총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친 흑인 남성의 아버지는 아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지만 몸에 8개의 구멍이 생겼으며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말했습니다. 밤새 격렬하게 이어졌던 시위 탓에 도심 곳곳은 다음 날까지 몸살을 앓았습니다. 일부 상점은 부서지고 컴퓨터 같은 물품을 도난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당부했습니다. We're encouraging people to protest peacefully, not to be destructive. We want justice and we want proper justice.
이번 사건을 조사 중인 위스콘신주 법무부는 사건 당시 영상에 등장하는 경찰 2명이 휴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현장에 배치한 주 방위군 병력도 125명에서 250명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항의 시위는 뉴욕과 LA 등 다른 도시까지 이어지면서 미국 내 인종 갈등 문제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까지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70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